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우젓과 소금 유통으로 번성한 마포나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포 나들목 한강 공원변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전의 마포나루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황포도대를 단 이런 소금배의 조형물과 더불어 이 당시 교통의 요지였었던 마포라든지 명승지로서의 마포뿐만 아니라 독짓는 마을이었었던 마포, 또 세국선이 들어오던, 또 한편으로는 염해전이라고 해서 소금과 젓갈 시장이 있었던 마포의 모습 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조형물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의 새우젓탕으로 불렸었던 마포나루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생선과 소금으로 실은 배가 연 10,000초 이상 이렇게 드나들었던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가 마포나루였었고요.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교통의 요지이면서 물류의 핵심 거점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삼남지방에서 들어오는 곡물이나 건어물, 농산물의 거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포 새우젓 장수라고 하는 이러한 관용구로 사용이 될 정도로 새우젓항, 소금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마포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라고 하는 것이 한강 하구에 서해안의 바닷물이 역류를 해 올라와서 마포까지 이렇게 역류되어 오다 보니까 바닷가로부터 물류를 실은 배들이 손쉽게 마포나루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들었었던 해운의 중심이 되었었던 것이 마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물자에 해당되었던 것이 바로 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도 소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작은 황금이라는 의미로서 소금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금처럼 소중한, 그래서 쌀 무게의 반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을 정도로 작은 황금이라고 불렸었던 것이 소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소금이라는 것이 대단히 흔해지게 되었던 것은 천일염이 나오면서부터가 되겠고요. 이 소금 농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품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품이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투기에 의한 매점 매석에 의한 이런 가격 농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전매품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원에서는 소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서 조세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품이 바로 소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2년까지 전매 제도가 이 소금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에서는 염전은 대부분 귀족이나 왕족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부과하는 소금세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그만큼 소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얻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금 생산 방식은 바닷물을 직접 끓이는 자염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염 자체가 연료비, 소위 부담이 대단히 큰 생산 방식이었다 보니까 1907년에 소위 햇빛에 의해서 증발을 시켜서 이루어지는 천일 염전이 처음 성공을 한 이래로 전국적으로 염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염전이 제외되게 되면서 간척지들이 염전으로 이렇게 둔갑되게 되면서 천일염의 공급이 폭증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런 소금값 자체가 싸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자염의 생산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런 자염의 생산 방식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끓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염의 생산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민화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던 것이 1907년 이후부터 염전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면서 천일염전을 통해서 소금이 값싸게 공급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많이 없어져 버린 예전의 소금 염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염전 하나도 없었던 마포가 소금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서구 염창동에 이 임시 소금 창고가 있었고 이것이 마포구 염리동으로 와서 시내로 유통이 되게 되면서 마포구 염리동이라고 하는 소금 염자가 들어가는 이런 동네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요. 마포나루를 통해서 한강 수로를 이용해서 내륙지방까지 소금과 새우젓이 공급되게 되면서 마포는 염해전이라고 해서 소금과 젓갈 가게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마포구 염리동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서 이 소금길을 따라서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되면서 이 동망역 주변에 소금 장수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염리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경강 상인들이 크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부상대고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객주로부터 출발해서 선운업, 선상업 등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 소금의 유통 전 과정이 이렇게 독점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투기가 일어난 동안 막대한 부의 축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적인 시장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마포 지역의 기와집들이 큰 기와집들이 이렇게 연이어 질비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부의 축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황포도대를 배들에 의해서 마포로 모든 물류들이 이렇게 집중되게 되면서 또한 이렇게 소규모로 보따리 장수나 등짐 장수들이 전국적으로 소금으로 유통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시내에 있었던 유기전, 그 유기전 중에 대표적인 염상전 등이 이런 유기전 시전 상인과의 결탁을 통해서 이 소금 유통 자체가 이 마포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큰 부가 시전 상인을 위에 쓰게 되는 마포 소금 객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소금을 통해서 마포의 상권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오늘날도 이 마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금 축제라든지 새우젓 축제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지역의 부의 원천이 바로 이 소금과 새우젓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조선 후기에 바로 이 소금과 새우젓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의 거점에 대해서 꽃밭에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